긴 22년 여름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는 무더위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박영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옆 작은 벤치에 자리를 잡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매캐한 에어컨 바람이 잠깐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영자가 혼잣말을 하자 옆자리 아주머니가 고개만 살짝 돌려보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러지? 영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발자국 물러서며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다가왔지만 별다른 도움 없이 곧 멀어졌습니다. 그때 건너편 복권 매대 앞에 서 있던 이만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식은 손에 복권을 쥔 채 영자가 비틀거리다 벤치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졌다. 만식이 지팡이를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만식이 영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고개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주변 몇몇은 119 불러야겠네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만식은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약하네. 이봐요. 보안요원 어디 있나? 119 빨리 불러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때 지하상가 보안요원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이 의식 잃으셨어. 구급차 빨리 불러주세요. 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안요원이 무정의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만식은 인근 편의점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포도당 음료 있어요? 빨리 하나만 주세요. 만식이 급히 소리치자 편의점 직원이 달려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소. 만식은 뚜껑을 따고 영자의 입가에 조금씩 묻혀주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아직 가실 때 아닙니다. 만식은 조심스럽게 영자의 양팔을 주물렀습니다. 지하상가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대단하신데요, 할아버지 라고 외쳤습니다. 몇몇은 저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조치 들어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영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만식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이제 곧 괜찮아질 겁니다. 구급대원이 안심시켰습니다. 영자는 만식의 손을 붙잡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모두 정리된 뒤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사람 살렸어요. 진짜 영웅이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상인은 박영자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들 고생하셨소. 저도 이제 가봐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구급대가 영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도 만식은 영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꼭 건강하게 다시 뵙길 바랍니다. 만식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지하상가 의인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SNS와 동네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지하상가 CCTV에는 이만식이 박영자를 구하는 장면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젊은이가 찍은 동영상은 조회수가 수만을 넘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만식과 영자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무더위는 7월이 되자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반월당 인근의 동네 복지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예전부터 자주 복지관에 들르곤 했지만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며칠씩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프롤로그의 지하상가 사건 이후 박영자 역시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 봉사활동 같이 해보실래요? 체력도 기르고 사람도 만나고 좋잖아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권했습니다. 영자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시락 배달 봉사 첫날, 복지관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봉고차 옆에 배달 봉투와 도시락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식 어르신, 박영자 어르신 두 분이 한 조로 움직이실 거예요. 직원이 명단을 들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자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도 인연이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는 얼굴 있어서 다행이네요. 영자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봉고체 상자를 싣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들죠. 만식이 가장 큰 박스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어볼게요. 영자가 말했지만 손이 살짝 떨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아직 다 회복 안 되셨잖아요. 만식이 봉지를 주워 영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구경만 할 순 없지요. 영자는 다시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 근처는 내가 잘 아오. 예전에 이사 다니면서 다 돌아봤거든요. 만식이 앞장섰습니다. 골목길을 돌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유,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계단은 우습게 뛰어다녔지. 만식이 투덜거렸습니다. 이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계단 올라가다 다리 접질릴까 걱정이에요. 영자가 웃으며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요. 둘이서 도시락 들고 다니는 것도 다 사연이 있지 않겠소. 만식이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허름한 연립주택 4층이었습니다. 저런 엘리베이터가 없네. 영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긴 내가 갈 테니 어르신은 1층에서 기다리세요. 만식이 박스를 들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잠깐, 저도 같이 가요. 영자가 한 계단 한 계단 따라 올랐습니다. 계단 위에서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만식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영자도 등을 토닥이며 그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죠? 라고 했습니다. 한참 만에 4층 문 앞에 도착하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도시락 왔어요. 만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고맙네. 이렇게 더운 날 고생 많으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올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영자가 인사하자 할머니는 두 분이 오시니 든든하네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골목을 다시 내려오며 만식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 봉사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러 갈래요?
아이고, 막걸리는 못 마셔요. 분식집에서 김밥이나 드시죠. 영자가 웃었습니다. 그 다음 배달지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여기 계단이 더 가파르네요. 영자가 살짝 겁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들고 갈게요. 만식이 도시락 봉투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넘어지셨잖아요.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만식은 괜찮아요. 아직 이만큼은 거뜬합니다. 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두 사람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여기 김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영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난 떡볶이도 한 그릇 시켜봅시다. 만식이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웠소. 만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다니는 게 큰 힘이 되네요.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였으면 이 일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만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분식집 창밖으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복지관으로 천천히 걸어 돌아갔습니다. 작은 봉사활동이었지만 이 하루가 두 사람에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노인정에는 전쟁 피란 세대 구술회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복지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며 음료와 다과를 준비했고 노인정 안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이만식과 박영자는 봉사활동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깊은 과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두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권했습니다. 두 분 다 전쟁 겪으셨다 들었습니다. 오늘 구술회 오셔서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후손들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만식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나는 옛날 얘기 꺼내면 그냥 눈물만 나와요.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 말에 영자는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요, 누군가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저도 누군가한테 그때 얘기 한 번쯤 털어놓고 싶었던 적 많았어요. 직원의 권유와 영자의 조심스러운 설득에 만식도 마침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정 내부에는 커다란 원탁이 놓였고 다양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몇은 군복 모자를 썼고 또 몇몇은 피란 시절의 흑백 사진을 소중하게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자는 젊은 남성이었지만 목소리에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께 큰 빚을 졌다는 의미에서 마련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겪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살아온 이야기, 고생하신 기억을 꼭 기록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어려우셔도 용기 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는 다정한 미소로 이만식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만식은 잠시 손을 떨었습니다.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남쪽에서 농사짓던 집안 막내였습니다. 동네 형들과 함께 군복을 입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낙동강 전선으로 보내졌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습니다. 그 땡볕 속에서 동지들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만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가장 잊지 못하는 건 피란민 행렬 속에 있던 어린 꼬마아이를 구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 강이 얼어붙었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절벽 끝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든 뛰어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업어서 강을 건넜고 내 군복에 달린 흰 군번줄이 아이 볼에 닿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아이는 내 등에 엎여서 내내 울었고 나는 아이한테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나는 그 뒤로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식은 말을 마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영자는 만식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레 영자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혹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영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아래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곁에 앉은 만식이 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영자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피란 가던 겨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지만 엄마랑 동생이랑 손을 꼭 잡고 강을 건너려던 날이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들렸고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다리가 돌처럼 굳었어요.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업어줬습니다. 강을 건너고 그 사람의 군복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군번줄이 내 볼에 닿았던 게 선명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살아남으라, 세상은 다시 밝아질 거다, 그 말을 해주셨던 것도요. 그분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저는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순간 만식과 영자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테이블 위에서 오래 엉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 기억이 이어지는 듯한데 예전에도 만난 적 있으세요? 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너 작은 체구에 짧은 머리였지? 코끝이 빨갰고 감자 삶은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마지막에 내 등을 두드리며 꼭 살아야 한다 했던 것 같은데. 영자는 눈물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저 그때 코감기가 심했어요. 엄마랑 동생 잃고 정말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 말에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사실 강을 건너고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그 군인 아저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였소. 내가 네 등을 두드리고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말해줬던 게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난 그저 내 임무를 다한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있어 주니 고맙구나. 방 안에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옆자리 어르신은 아이고 이런 인연이 또 어딨대. 7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구먼 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회자도 감동한 목소리로 정말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인연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증인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만식과 영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 것도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만식이 손을 덥석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네가 이렇게 살아준 게 내 삶의 의미가 되었소. 그 시절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행사 내내 사회자와 참석자들은 두 사람의 인연에 놀라워하며 각자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전쟁통에 헤어진 형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다른 어르신은 부산 피란민 시절 잠시 품에 안겼던 온기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구술회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노인정 밖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앞으로 어르신과 자주 뵙고 싶어요. 아직도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랑 더 얘기 나누고 싶소.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하늘의 뜻 아니겠소.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살아남은 이유를 처음으로 솔직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우정과 신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부두는 칼날 같은 바람과 얼어붙은 눈, 군화발 자국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둑한 새벽, 하늘은 검푸른 빛을 머금은 채 꺼질 듯 있었고 부두 바닥에는 눈이 군화에 지시겨져 얼룩졌습니다. 곳곳에서는 피란민들의 절규와 군인들의 명령 소리가 엇갈렸습니다. 군수물자부터 실어 민간인들 줄 좀 세워. 소대장의 거친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군인들은 얼굴에 잔뜩 그을음이 낀 채 트럭에서 박스며 자루를 재촉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식 하사 역시 어깨에 군장을 메고 얼어붙은 손으로 군수물자 박스를 옮겼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기진맥진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런 흔적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은 통제, 군인 가족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소대장의 명령이 반복될 때마다 줄을 선 피란민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만식은 짐을 나르다 문득 시선을 부두 입구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담요를 감싼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엄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노인, 그리고 유난히 눈이 또렷한 한 소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누군가의 손을 꼭 붙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야. 어딘가에서 들려온 어린 소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만식의 귓가에 와 닿았습니다. 만식의 심장은 괜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피란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병사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만식, 정신 차려. 저기 들여보내다간 우리 다 큰일 난다. 만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시선은 피란민 아이들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들바들 떨고 있던 소녀, 박영자의 모습이 유독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잠시 후 소대장이 다시 나타나 명단을 흔들었습니다. 군수물자 다 옮기면 바로 배에 실으라고 했지. 피란민은 통제, 가족 아닌 사람 들여보내면 각오해. 만식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두었을까?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소녀 영자의 엄마가 갑자기 부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겁먹은 눈으로 엄마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동료 병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도울 수 있잖아. 동료는 곁눈질로 헌병 쪽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걸리면 영창이야.
이번에도 무마 안 된다. 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그게 군인 아닌가? 동료는 망설이다가 호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임시 명찰이 하나 있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잘 숨겨야 해. 그는 허겁지겁 만식에게 명찰을 건넸습니다. 만식은 재빠르게 자신의 군 외투를 벗어 영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이거 꼭 입어. 내 외투 안에 이 명찰 잘 숨겨. 그리고 트럭 밑으로 숨어. 엄마 손 절대 놓지 말고. 영자는 두려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얼굴로 만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절대 안 놓을게요. 만식은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배에 오를 거야. 눈 내리면 더 추우니까 꼭 버텨. 헌병이 그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만식과 동료는 평온한 얼굴로 짐을 옮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헌병이 명단을 확인하며 영자의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봐요, 군인 가족 맞습니까? 만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 내 사촌입니다. 명단에 있습니다. 헌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명찰을 살펴보았지만 곧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에 자리를 떴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영자의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만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누나가 있었어요. 그때 전쟁통에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참 바보 같다, 이만식. 근데 진짜 멋진 바보다. 출항 시간이 다가오자 군수물자는 거의 다 실렸고 군인들은 마지막으로 명단을 점검했습니다. 만식은 배로 오르는 피란민들 사이에서 영자와 엄마를 슬쩍 이끌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영자의 엄마는 만식에게 마지막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다시 한번 만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식은 마음속으로 꼭 살아남으라고 되뇌었습니다. 배의 기관실에서 경적이 울렸고 사람들은 일제히 배로 몰려들었습니다. 부두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향해 손을 흔들고 통곡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 눈송이가 소리 없이 흩날렸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웠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구나.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배가 서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하자 만식은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절규가 바다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만식은 그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배 안에서 그는 영자와 엄마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두 사람의 품 안에는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내가 지킨 생명 하나, 그 한 생명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그렇게 그는 길고 긴 북풍의 밤, 출항하는 배에서 조용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2023년 초여름, 대구의 어느 아파트 단지는 늘 그렇듯 평온해 보였으나 이만식의 집 앞 우유와 신문이 며칠째 그 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마다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고 신문을 받아든 만식에 오늘은 또 무슨 세상 소식이려나 라는 투박한 혼잣말이 들렸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만식은 봉사활동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복지관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박영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몇 번이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오늘도 봉사 같이 못 가시나 봐요.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파트 경비원이 복지관 앞 벤치에서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혹시 이만식 어르신 댁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신문이며 우유가 며칠째 그대로입니다. 영자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계단에서 넘어지신 건 아닌지. 영자는 급히 만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만식 선생님 계세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영자예요. 안에 계신 거 맞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이웃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아무 소리 없어요. 어제도 아무도 안 나오시던데. 영자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혹시 만식 어르신 오늘 연락 온 거 있으세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복지관 직원은 목소리에 다급함이 배었습니다. 아니요, 영자 어르신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도 불안해서요. 지금 바로 관리사무소로 연락드릴게요. 잠시 뒤 경비원과 복지관 담당자 그리고 영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모였습니다. 경비원이 현관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째 신문도 우유도 전기요금 고지서도 그대로입니다. 이 시간까지도 안 나오신 건 이상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결제 도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만에 하나 큰일이면 어쩝니까? 문 열어봅시다. 관리인은 마스터키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싸늘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영자가 먼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바닥, 소파 옆에는 만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화기가 떨어져 있었고 눈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머금고 만식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왔나? 영자는 곧바로 달려가 만식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맥박은 매우 약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느렸습니다. 영자는 차분히 입안의 이물질을 확인하고 입을 살짝 벌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지금 호흡이 약해요. 약봉투, 혈압약 있으신가요? 복지관 담당자가 약봉지를 찾아들었습니다. 경비원은 만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다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영자는 만식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 영자예요. 저 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숨 크게 쉬고 눈 감지 마세요. 선생님이 지하상가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꼭 선생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잘 들리시죠? 잠깐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영자는 응급처치 경험을 떠올리며 만식의 회복 자세를 유지시켰습니다. 가슴을 살피며 호흡 상태를 확인했고 혹시 심정지에 대비해 바로 심폐소생술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옆에서 다급히 외쳤습니다.
119에서 곧 도착한답니다.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지금 호흡만 약한 거죠.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의식은 희미하지만 잡히고 있어요. 약봉지에 고혈압 약, 심장약이 있습니다.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자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지 최소 하루는 지난 것 같습니다. 맥박 약하고 호흡 미약합니다. 입안 이물질은 없고 혈압약 복용 중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속한 발견 덕분에 상태가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환자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나요? 영자는 만식의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누구 왔나 하셨어요. 아직 반응은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장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영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될 때까지 영자는 만식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꼭 일어나셔야 해요. 함께 밥 먹으러 가야죠. 봉사활동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아파트 주민들과 이웃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실까요? 박영자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잠시 뒤 만식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는 홀로 지내던 80대 남성 이웃의 신속한 발견과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단톡방에는 이웃의 관심이 생명을 살렸다. 박영자 어르신 정말 의인입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기적이 일어났네요. 라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멀리 타지에 사는 만식의 아들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잘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생명 구해주셔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도 영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저희 직원들 모두 감동했습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안부 확인 시스템 운영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영자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 아니에요. 이웃, 경비 아저씨, 복지관 모두가 한마음이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 더 서로 살피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날 밤 복지관 게시판에는 박영자 어르신께 박수를 보냅니다. 어르신 건강 꼭 챙기세요 라는 응원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만식의 병실에는 꽃다발과 편지, 아파트 주민들의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식은 약간 회복된 목소리로 간신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가 살았구려. 덕분에 또 한 번 인생 빚졌네. 영자는 조용히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서로 곁에 있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힘내세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잖아요. 병실 창밖에는 초여름 햇살이 번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이 작은 기적을 함께한 이웃들은 오래도록 그날의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복도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게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만식과 박영자,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만식은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에는 가벼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병실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박영자는 만식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병상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관 직원, 멀리서 내려온 만식의 아들, 이웃 주민들이 작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병원에서도 박영자 어르신 덕분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박영자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만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영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맙소. 내가 옛날에 자네 살렸다고 자랑 삼았는데 결국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려줬구먼. 만식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영자도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선생님, 지금껏 늘 의지가 되어주셔서 저도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건강하셔야 해요. 이때 만식의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멀리 살아 자주 뵙지 못해 죄송했는데 이렇게 이웃분들이 아버지를 챙겨주시고 은혜를 갚아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만식의 손을 잡고 어르신, 다시 일어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복지관에서 두 분이 장 보러 가실 때마다 저희도 덩달아 힘이 났어요. 동네가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라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정말 자랑입니다. 오늘 오후에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온대요. 두 분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꼭 기사로 남기고 싶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식은 멋쩍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내가 그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영자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셔서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살아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살아가면서 은혜를 직접 갚을 기회가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날 저녁 동네 신문에는 30년 전 받은 은혜, 이젠 내가 갚았습니다. 두 노인의 기적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의 인연과 함께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히 대처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 아파트 단지 단톡방,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는 이웃의 관심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진짜 의인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박영자는 동사무소와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이번 구조활동 덕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표창장과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영자는 수줍게 상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칭찬받으니 오히려 쑥스럽네요. 만식이 퇴원하는 날 복지관 사람들과 이웃 주민들은 작은 꽃다발과 카드를 들고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경비원, 아파트 부녀회장, 복지관 직원,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동네 후배들까지 모두가 만식의 건강을 축하했습니다. 만식은 휠체어에 앉아 이들을 바라보며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세상이 참 따뜻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박영자는 곁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요. 이제 혼자 계시지 않아도 돼요. 만식은 영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준 건 잠깐의 도움이고 자네가 나에게 준 건 새 인생이야. 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참 복이지. 남은 생은 자네 덕분에 더 소중할 것 같소.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저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야 정말 보답한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요. 선생님,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두 사람은 병실 창밖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진료를 가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했으며 복지관 행사에 나란히 참여했습니다. 영자는 봉사활동 명단에서 만식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았고 만식도 영자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두 사람을 은혜의 인연이라 부르며 새로운 봉사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동네가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이제 이웃끼리 서로 인사하고 챙겨주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답니다. 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영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인생이 덜 외롭지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보면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이라며 웃었고 동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만식은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남은 생은 당신 덕분에 더 소중할 것 같소. 날 살려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내 곁에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자는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똑같아요. 우리 둘 다 서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앞으로도 함께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은혜와 보답, 구조와 감사라는 단계를 넘어 진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동네와 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에 두고두고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만식과 박영자는 이제 아파트 복지관, 노인정, 지역 도서관, 교회 등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는 아이들이 의인 할머니, 할아버지다 라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이웃 주민들도 두 분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오늘도 사이 좋으시네요. 두 분이 있으니 복지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박영자 이만식 어르신의 우정,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이야기라는 특집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한 80대 노인 두 분, 이웃의 눈과 손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제목의 기사와 두 사람이 활짝 웃는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늘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어르신 두 분만 오시면 여기 공기가 다 환해져요. 다른 분들도 나도 이웃을 좀 더 챙겨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응급 상황 시 이렇게 대처합시다라는 포스터와 함께 이만식과 박영자의 실제 구조 사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나가며 진짜 멋져요 할머니
라고 소리쳤고 젊은 분녀회 회원도 두 분이 있어 마음이 든든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둘러앉아 영자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만식 씨, 오늘은 이웃분들 다 같이 사과 한 조각씩 나누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은 혼자 밥 먹는 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영자 씨 덕분이지요. 영자가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이젠 제가 더 많이 챙겨드릴 거예요.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도 배워야 하고 병원도 함께 가야 하잖아요. 동네 어린이들은 간식을 받아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일, 병원 진료, 심지어 스마트폰 앱 사용법까지 도우며 소소한 일상도 함께 했습니다. 영자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이건 앱이라고 해요. 여기 누르시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만식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기계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 배우지요. 아파트 단톡방에는 이웃 덕분에 오늘도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등 안부와 배려의 메시지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건 이웃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 동네 주민이 지역 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전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이젠 서로 아플 때 도와주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공동체에는 실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아파트 입구에 이웃 챙기기, 안부 확인 캠페인 포스터가 붙었고 실제 사례를 영상과 교육 자료로 만들어 노인정에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단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두 번째로 생긴 진짜 가족. 내가 떠나도 이 인연은 이 동네에 남겠지. 영자도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내 삶에 이제 남은 날들이 선물처럼 느껴진다. 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함께여서 참 좋네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기적, 누군가의 내일에 또 이어졌으면 좋겠소. 그날 이후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 구석구석에 오래도록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의 작은 관심이 고독사를 막고 응급구조로 이어진 우정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소문과 기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곁에서 변함없이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노을진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내일도 또 같이 걸어요 라고 웃으며 마을에는 그런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